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52시간 그 근로시간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시간 근무, 그 득과 실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2시간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유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현행의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40시간,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에 야근하는 거, 요거까지 해서 현행은 몇 시간으로 제한한다? 68시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신 기업의 CEO님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68시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68시간 내에서 근로하도록 우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합해서 40시간이에요.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 유지예요. 결국은 주말 근무든 평일 근무든 다 해서 뭐다? 40시간. 결국은 이 16시간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 내에서만 근로하자.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득도 많고 실도 많고 유망주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업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시기가 기업의 레벨마다 다르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18년 7월 1일부터 당장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299명 이하는 2020년 1월, 그리고 49명 미만은 21년 7월, 그리고 5명 미만은 아직까지는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적용 시기에 격차를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정년연장법을 대기업의 경우 2016년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에 차별화해서 시점을 차별화해서 적용하도록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인건비는 굉장히 비싼데, 그죠? 인건비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비싼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더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노동자에겐 좋겠지만 역시 그런 적용 시점을 상대적으로 달리했던 것과 같이 역시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도 적용 시점을 분리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왜 우리는 적용 안 하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벌써 실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은 벌써 52시간 근로로 적용하는데 나 중소기업인데 나는 적용 안 하네? 나는 그러면 68시간 일하고 대기업 근로자는 52시간이래? 라는 갈등, 이런 것들부터 득과 실에 해당되는 이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득과 실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게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이 된 것 같아요. 경할몬 여러분들마저도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워라밸은 work 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work life balance. 그게 워라밸이죠. 그 워라밸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느냐? 제가 워라밸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현대경제연구원 있던 시절에 보건복지 정책동향이라는 그 저널에 이미 게재를 했던 논고가 있습니다. 이 논고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통계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경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만 설명드려 보면 결국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건강 수준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거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건강 수준이 높으려면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 주거의 질이 높으려면 소득 수준이 높아야만 주거의 질이 높아져요.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근로 조건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지표가 바로 배럴 라이프 인덱스입니다. BL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LI가 있는데 배럴 라이프 인덱스에서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죠. 배럴 라이프 인덱스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워라벨. 근데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측정이 돼요. 다시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에요. 장시간. 그래서 장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면 장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OECD에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쨌든 배럴 라이프 인덱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5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중, 전체 근로자 중에서 5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20.8%. 근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일본, 그리고 멕시코, 터키,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많은 일에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자살한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삶의 균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워라밸을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워라밸을 측정하는 두 번째 지표는 바로 여가와 같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얼마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죠. 거의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짧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14.7시간 정도 돼서요. 평균이 14.9니까 OECD 평균값보다 높아요. 제가 이거 통계를 직접 그렸는데요. 통계를 그리기 사실 귀찮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기 귀찮아서 기사에 있는 통계가 있으면 그대로 갖다 붙여놓을까 했는데 기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유의하세요. 뭐냐면 OECD국 중에 우리가 몇 등이다 뭐 이러는데 러시아 집어넣고요. 우크라이나 집어넣고 브라질 집어넣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몇 위다 이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어때요? OECD국이 아니죠. 근데 OECD국 중 우리가 몇 위다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보다가 내가 직접 그려야겠다 해서 직접 그렸는데요. OECD국 중에서는 우리가 몇 위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네 번째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 빼고 멕시코 그리고 터키. 근데 OECD국 중에서 OECD국스럽지 않은 나라 꼽으라 그러면 터키, 그리스, 멕시코예요. 터키, 그리스, 멕시코는 OECD국스럽지가 않아요. 선진국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는 워낙에 근로시간이 짧아요. 얘네들은 더운 나라라서 낮잠 시간이 있어요. 회사에도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 무조건 잠잡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멕시코하고 터키 빼고 우리가 거의 제일 높은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성향이. 근로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워라밸 수준이 우리는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해하셨죠? 워라밸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지표상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워라밸을 조정하기 위해서
52시간 제도를 도입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보기 좋은 설명이고요. 보기 안 좋은 설명 중에 하나는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의 양은 이만큼 있는데 개인 간 근로할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어때요? 이만큼의 인력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